자, 24년 소방학 개론 해설 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 난이도부터 잠깐 분석을 한다면 뭐 사실 작년부터 25문항이죠. 23년도부터 이런 문항수를 봤을 때 사실 23년도랑 문항 그 쪽으로 봤을 때 나오는 범위는 거의 유사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좀 암기 스타일이죠. 말 그대로 소방 조직 역사 그리고 재난 관리. 23년도도 4문제 정도 언급이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4문제 정도 언급이 됐고요. 심지어는 그냥 앞면에 다 나왔어요. 그냥 1번부터 4번까지가 이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딱 요거 나왔으면 요거 2문제, 요거 2문제. 1번, 2번, 3번, 4번. 알겠죠? 특히 조직 같은 경우에 그냥 역사로 완전히 편향되게 나왔습니다. 1번, 2번 다. 그리고 재난관리도 너무나 평이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난이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요 파트에서는 난이도 거의 없고, 자 마찬가지 소방공학 쪽 있죠. 연소, 폭발, 그죠? 그리고 뭐 위험물, 소화약제, 소화론,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작년에도 21문항, 올해도 21문제 정도. 그죠? 그래서 그만큼 소방공학 쪽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만큼 문항수도 그만큼 나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공학 쪽에서 또 계속 나왔고, 난이도는 사실은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과 뭐 좀 비슷한 난이도다. 난이도 비슷한데 여기서 올해 문제의 단점이 뭐였냐면 난이도는 비슷한데 문제 지문이 작년과 비슷하지만 지문이 조금 낯선 단어, 지문에서 낯선 단어들이 조금 나오더라. 뭐 동적 평형 상태라든지 이런 낯선 단어들이 좀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책에 있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 있지만 우리가 뭐 꾹꾹 다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지문이 좀 낯선 단어가 몇 개가 등장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비슷했지만 조금 난이도가 되게 좀 높은 문제 문항은 23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23번 문제는 기사나 관리사 시험, 관리사 정도 제일 높죠. 소방에서는 거기서 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이 문제는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맞춘 사람은 거의 다 아마 흔히 말하는 속된 표현으로 깬뚜란 표현을 쓰죠. 우리는 뭐 그런 문제. 그 외에는 21번 지문이 한론소화 약자인데 여기 좀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내용이 책에는 물론 다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중요 포인트만 잡아줬는 문제지 막 디테일하게 외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읽으면서 답을 유추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한 요 2문제 빼고는 크게 난이도는 작년과 뭐 크게 비슷하거나 어떤 문제는 더 낮아요. 알겠죠? 물론 다 어떤 문제들은 좀 지문이 약간 낯선 단어들이 좀 나왔던 문제들이 있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간부 문제랑 항상 연동이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연동이 되게 많이 되었어요. 최근 간부 문제랑 연동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25년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간부 기출 문제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해도 마찬가지 뭐 최근 상간에 많이 연동이 되더라. 간부랑 문제랑.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그래서 한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당락은 아마 실수가 가르치지 않았을까. 당락 이제 이 시험에서 배수 뽑을 때 필기에서 배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뽑을 때는 아마 실수에서 포인트를 잡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막 이런 낯선 문제 나와서 여기서 버벅대고 있으면은 답 없습니다. 내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21번 지문도 상당히 좀 곤란한 해석이었을 겁니다. 지문도 긴 편이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눈에 익지 않은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문제 포커스를 맞춰서 알겠죠? 문제 풀 때 멘붕 오지 말고 그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소방 조직 설치가 시기순. 자, 역사죠. 그죠? 우리 뭐 예전에 뭐 기출 예상 문제에서 많이 받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사 문제도 꽤 많았어요. 당연히 딱 봐도 도소방위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맞죠? 여기 도소방위원회가 소방위원회라는 말이 언제 나옵니까? 미군정 시대 때 나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도소방위원회. 미군정이죠. 미군정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나오는 말이 내무부 소방과. 자, 이 내무부란 말은요. 내무부 소방국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국가 소방 체제에서는 경찰국에 소속돼 있습니다. 근데 소방국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타난 것은 요거는 70년대예요. 민방위 설치된 후. 알겠죠? 그래서 대략 70년대인데 구체적으로 75년이죠. 요게. 다음 시도 소방본부는 우리가 많이 받는 거죠. 요거는 엄청 많이 받는 겁니다. 시도 소방본부. 시와 도에 다 소방본부가 있는 것은 광역 체제죠. 맞죠? 몇 년도입니까? 92년. 그죠?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게 소방방재청이 나오는데 요거는 2004년도 많이 외웠던 겁니다. 그죠? 엄청 많이 봤던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건 아마 답이 좀 쉽게 나왔을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자, 소방행정 조직의 발전 과정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426년 세종 8년에 금화도감 설치했죠. 그 이후에 수성 금화도감으로 개편됐죠. 그죠? 엄청 많이 우리가 봤던 거고요. 2번 1894년이면 갑오개혁 전후죠. 그죠? 그래서 경무청 설치되고 그렇죠? 그 다음 해인가 소방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항상 뭡니까? 갑오개혁 전후는 소방이라는 용어 최초 사용. 그죠? 됐고. 다음 1948년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 소방 체제로 전환됐죠. 그때 분리됐습니까? 경찰에 소속돼 있다 그랬죠.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점수 주려고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변별이 많이 없습니다. 그 17년에 안전처 해체하고 소방청이 다시 개청이 됐죠.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제가 하여튼 누누이 강조했던 겁니다. 간보에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외우라고 주간기간. 그죠? 이거는 진짜 맞춰줘야 되는 문제죠. 자, 1번 저수지 사고부터 본다면 답이 나왔네요. 저수지 사고 이거 얼마나 지금 많이 봤습니까? 저수지 사고 농림축산식품부죠. 그죠? 그래서 별도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네요. 다음 4번. 이것도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워낙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간보에서도 얼마 전에 또 나왔고 하다 보니까 우리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렵진 않지만 꼭 봐라. 우리가 할 일은 항상 몇 번째 제거하는 단계입니까? 세 번째 제거죠.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를 제거하는 거라면 버드는 두 번째 기본 원인을 제거하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소방 조직과 재난 문제는 상당히 편리했다. 재난 문제 재작년 같은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통합 관리, 분산 관리 나오면서 시작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외울 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올해같이 나오면 뭐 솔직히 변별 없죠. 솔직히. 자, 5번부터 공학 파트입니다. 올해 참 희한하게 딱딱 9번에서 문제 딱 만들어냈네요. 자, 5번부터 소방공학입니다. 자, 1번 옳은 거 물었습니다. 자결연소 유사 말이 뭡니까? 무염연소죠. 그죠? 무염연소. 화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염연소. 자결연소 이꼴 무염연소. 그죠? 화재로 따진다면 신부화재 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워낙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답이
딱 바로 유출이 되네요. 답은 1번이네요. 옳은 거니까. 그죠? 자, 틀린 거 잠깐 본다면 2번 분해 연소. 유황이나 나프탈렌이 열분해되면서 일어나는 연소. 제가 간부에서 종류 잘 나온다 꼭 외우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고체 그 연소 종류. 이거 뭡니까? 증발 연소죠. 유황이나 나프탈렌 증발 연소. 맞죠? 종류 제가 무조건 외우라 했는 겁니다. 3번 증발 연소. 액체에서만 발생하는 연소형. 여기서 틀렸네요. 액체에서만. 고체도 증발 연소 있죠. 방금 유황이나 나프탈렌 틀렸고. 자기 연소 정말 많이 받지 않습니까? 멜류, 오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난이도는 조금 많이 좀 뭐 작년과 비교한다면 21번과 23번 때문에 제가 비슷하다 그런 거지 실제로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올해는 당락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실수라는 거죠. 느낌상. 알겠죠? 실수를 줄여라. 다음 6번 분리비가 나왔습니다. 자, 분리비가 뭡니까? 탱크 안이 가열돼 가지고 맞죠? 바깥에서 열이 들어와 가지고 그죠? 열이 들어와서 액체가 뭐가 됩니까? 기화되면서 이 압력이 빵빵해져요. 그 압력을 못 이기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물리적 폭발에서 시작하죠. 맞죠? 물리적 폭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 화재 초기에 실내 온도가 제가 질문지 한번 봤습니다. 1번 가열물이 B점이 아까 제가 무슨 점이라 그랬죠? 끓는 점이라 그랬죠. B점이 끓는 점 이상으로 가열될 때 당연히 발생하겠죠. 끓여야지 기체화되니까. 2번 저장 탱크의 기계적 강도 이상의 압력이 당연히 압력 때문에 파괴가 되는 거죠. 다음 저장 탱크 균열로 인한 액상, 액체 상태, 기상, 기체 상태의 액과 액체와 기체의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 사실은요. 3번 좀 따고 3번이 답이라서 그런데 4번부터 먼저 본다면 저장 탱크의 외부 표면에 열 전도성이 작은 물질로 단열 조치한다. 자, 불내비의 예방 조치입니다.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외부에서 열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열재를 넣는 게 좋겠죠. 당연히 외부는. 맞죠? 외부를 단열해야지만 외부에서 열이 유입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열 전도성이 작은 물질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좀 더 어렵게 내잖아요. 내부는 열 전도성 좋아야 됩니다. 내부는 열이 잘 분산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에 조금 많이 어렵게 질문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외부라서 그래요. 외부는요 열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성이 작아야 되겠죠. 반대로 내부는 좀 좋아야 됩니다. 열이 골고루 분산되게.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3번. 우리 책에는 동적 평형 상태 글자가 있습니다. 연소 첫 페이지에 있는데 책에는 있습니다. 일단 동적 평형 상태는 뜻이 뭐냐면 움직일 동이거든요.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느 한쪽이 힘이 치우치지 않으니까 평형하게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가 한쪽이 힘이 치우치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란 말이 안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움직이는 그런 특징들이 안정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에서는 굳이 막 압력이 가해지지는 않겠죠. 크게. 그죠? 그게 깨지니까 가해지는 겁니다. 동적 평형 상태가 깨어져서. 알겠죠? 그래서 저장 탱크 균열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 자주 우리가 책에 냈지만은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근데 포인트만 우리가 블랩이 대책에서 우리가 많이 외웠기 때문에 답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1, 2, 4는 확실히 맞는 거니까. 자, 7번 실내 일반화재 진행 과정. 우리가 항상 그래프로 많이 나타내죠. 세로축이 온도고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얼마나 이것도 어렵게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화재가 발생 초기가 있다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성장기가 있고 맞죠? 채성기가 있고 감쇄기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항상 요 중간에 뭐가 있다? 플래시오버가 있고 그 전에는 무슨 형? 연료 지배형. 그다음에 뭐 환기 지배형. 얼마나 많이 외웠던 겁니까? 그죠? 그런 실내 화재 보는데 1번 화재 초기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초기에는 그냥 이 점이죠. 요거는 무슨 기입니까? 성장기죠. 성장기. 그죠? 성장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고 2번. 자, 2번은 뭐 당연히 아는 거죠. 성장기 때는 무슨 지배형? 연료 지배형. 채성기가 되어야지
환기 지배형이 되는 겁니다. 3번 체성기에는 실내 화염에는 당연히 최고조죠. 활활 타오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산소가 부족하는 뭡니까? 환기 지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소 속도는 당연히 느리죠. 상대적으로 맞죠? 느립니다. 답은 3번이 맞고요. 4번 감쇄기에는 화염의 급격한 소멸로 훈소 상태가 되어 백드래프트 위험이 있죠. 항상 백드래프트는 요때 많이 표시하죠. 두 군데. 성장기 혹은 감쇄기 때.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것도 뭐 쉽게 이제 충분히 답 체크할 수 있고요. 8번 불완전 연소.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1번 산소 답이 나오잖아요. 부족 상태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죠? 지문이 이렇게 특별한 문제 아니면 대부분 다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실수를 줄이면 됩니다. 산소 부족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뭐 온도가 내려가거나 또 일산화탄소나 이제 당연히 끓음이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리고 배기가스가 배출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그 가스 때문에 산소가 줄어드는 효과니까. 그죠?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답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자, 꼭 외우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지정수량 등급까지 몇 번 강조했던 겁니다. 몇 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인데 과염소산은 육류죠. 육류는 02300입니다. 02300이고 02 1등급이에요. 정말 여기 쉬워요. 그래서 답은 4번 과염소산. 지정수량은 다 300입니다. 종류 상관없이 육류는. 그리고 다 1등급. 문제 주려고 한 겁니다. 완전히. 다음 10번. 자, 발화 온도와 발화 에너지. 1번. 점화원에 의해서 가연물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 말이 안 되죠. 발화점과 인화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점화원 유무라 그랬잖아요. 점화원 유무. 점화원 없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다음 점화원을 제거해도 스스로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연소점. 많이 받는 거죠. 2번 답이네요. 그리고 가연물의 3번 최소 발화 에너지가 어떨수록 위험합니까? 작을수록 위험하죠. 조금만 에너지 줘도 불탄다는데, 그죠? 작을수록 위험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인화점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연소점, 발화점. 정말 많이 외웠던 겁니다. 정말 제가 봐도 올해는 조금 이렇게 지문이 평이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평이해가지고 실수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1번 백드래프트 발생 징후. 많이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백드래프트. 유리창 안쪽에 타르와 유사한 물질이 흘러내려 얼룩진 경우. 그리고 건물 내에서 연기가 소용돌이. 화염은 보이지 않지만 손잡이가 이렇게 뜨거워진 경우. 균열된 틈이나 작은 구멍을 통하여 뭐 휘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건물 밖으로 아니고 안으로죠. 안으로 이제 밀려 들어가는 케이스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 자, 요거는 제가 책에는 없지만 심화반 수업할 때 좀 언급했었습니다. 심화반 프린트로 할 때 했는데, 일단은 폭연에서 폭갱으로 가는 과정이 어떠냐면 일단 불이 붙겠죠. 맞죠? 폭연에서 폭갱으로 가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폭갱 유도글이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불이 붙으면 화염이 전파가 되겠죠. 문제가 12번이죠. 화염이 이제 전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연소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연소파가 자꾸 발생하다 보면요, 이 연소파가 자꾸 뭉쳐져요. 파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밀려서 압착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압축바가 형성되고요. 이 압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팡 가죠. 그래서 충격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폭격은 기본적으로 충격파가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충격파 발생. 그죠? 그래서 이제 폭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답은 1번. 기본반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제가 심화반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다음 13번 일반 화재, A급 화재, 기억, 통전 중인. 이 글자가 뭡니까? 전기 통하고 있을 때입니다. 통전. 이런 글자가 혹시 이해 안 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통전, 전기 통한다. 그럼 무슨 화재입니까? 전기 화재죠. 니은, 외출 시 전원이 차단됐다 그랬죠. 차단되면 전기는 안 들어왔죠. 근데 불났네요. 보니까. 이건 일반 화재입니다. 통전되면은 전기 화재인데. 그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 불이 붙었대요. 석유에. 유리 화재죠.
B급 화재. 리을. 시름대 위에 나트륨은 금속이죠. 금속 화재죠. 맞죠? 금속 화재.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이것도 제가 엄청 많이 언급했습니다. 웬만하면 외우라고. 간부에서 많이 나왔다고. 맞죠? 유류 저장 탱크 내에 유류 표면의 화재 발생 시 뜨거운 연유층이 형성되고 그 열파가 바닥까지 전달됐대요. 이런 답이 나와요. 바닥까지 전달돼서 물이 끓는 점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뭐죠? 1번으로 나오는 거지 않아요. 이게 참에 보일러 오버죠. 올해는 제가 뭐 크게 설명할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게 너무나 하게 나와서.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액실 화재. 플래시 오버는 최성기와 감쇄기 사이 틀렸네요. 방금 그림도 아까 그랬다시피 성장기에서 어딥니까? 최성기죠. 그리고 충격파는 없죠, 당연히. 2번 굴뚝 효과 나오잖아요, 봐요. 지문 나왔잖아요, 굴뚝 효과. 그죠? 그래서 중성대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성대 위에는 나가야 되고 밑으로는 들어와야 되고, 맞죠? 그래서 틀렸네요. 중성대 상부에서 유출돼야 되고 하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겠죠, 공기가. 다음 3번 연료 지배형 화재는 환기 지배형 화재보다 산소 공급이 더 원활하죠, 당연히. 그래서 연소 속도 빠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언제입니까? 성장기죠, 성장기. 그죠? 성장기 때. 다음 4번 화재 플룸. 이것도 수업 시간에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설명했는데 화재 플룸 뭡니까? 연소가스 위로 올라가는 거죠. 화염기둥 형태로. 불 붙으면 불기둥 올라갈 거고, 맞죠? 그리고 이제 요 올라가는 게 천장, 불기둥처럼 보이는 게 천장 뭡니까? 참 화재 플룸이라면 여기서 이제 일로 양옆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천장 Z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천장 Z. 그림 그래서 기본반 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불 붙어서 올라가면 롤오버 형상도 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화재 플룸은 실내 공기 압력 차이로 가연성 가스가 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직으로 불기둥 올라가는 게 화재 플룸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요게 화재 플룸입니다. 요게 화재 플룸. 올라가는 게 화재 플룸이다. 자, 16번. 자, 뭐 계산 문제지만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 의외로 실수가 좀 있었던 문제입니다. 뭐부터 쓰라고, 뭐부터 나타내라고 했습니까? 높은 게 아니고 낮은 것부터. 알겠죠? 다 풀어놓고 틀리는 케이스가 있었던 것더라고요, 보니까. 자, 일단은 위험도 공식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위험도는 하한계분의 연소범위죠.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맞죠? 그대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A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A는 뭡니까? 2분의 20B라고 적어도 이해되겠죠? 22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얼마? 위험도 10. B는 뭐분의 뭐죠? 4분의 71이네요. 뭔가 봐도 A보다는 더 크네요. 계산 안 하겠습니다. C는 야 1분의 43, 그냥 43이네요. 제일 크네요, 맞죠? 큰 순서대로 본다면 CBA인데 작은 것부터 쓰라 그랬죠. 작은 것부터 나타낼 거. 그래서 ABC입니다. 이거 의외로 오답 4번 많아요. 그래서 다 풀어놓고 17번 아주 정말 간단하게 나왔죠. 감지기는 무조건 외우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경보설비에서 무조건 외우는 게 뭡니까? 자탐설비잖아요. 그죠? 감지기 외우면 됩니다. 그죠? 외운 대로 나왔어요. 또 일정 상승률 이래 되면 정온식 아니고 뭐죠? 차동식이고, 그리고 넓은 범위죠. 일국소가 아니죠. 넓은 범위니까 뭐 분포형. 답은 1번. 또 이것도 이번에도 보니까 전부 경보설비에 관한 문제인데, 올해 소방시설은 또 이제 이런 시설물 위주로 좀 나왔네, 그죠? 소화시설보다는, 소화설비보다는 경보설비. 자, 1번 시각 경보기는 당연히 청각 장애인에게 전밀 형태로 시각 경보를 하는 장치가 맞겠고, 그죠? 청각 장애인한테. 다음 R형 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1대1 접점 방식으로 전송된 신호를 수신한다. 보통 수신기는요, 우리가 외울 때 문제가 18번인데 보통 우리가 수신기 외울 때는요
P형, 또 뭐 있습니까? R형, M형으로 많이 외우라 그랬어요. 주로는 이제 P형과 R형이죠. 외울 때는 M형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글자 소방관서, 소방관서 수신기로 바로 간다. 요거 말고 외울 거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P형과 R형은 구분해서 좀 외우라 그랬는데, P형이 개별 신호 방식이라 그랬죠. P형이 무슨 신호? 개별 신호. 맞죠? P형이 개별 신호고 R형은 고유 신호입니다. 글자가 이게 1대1로 나와서 그런데 지금 1대1 접점 방식이라는 게 바로 요거 개별 신호입니다. 1대1 접점 방식이 무슨 신호? 개별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2번 헷갈리더라도 나머지 지문 보세요. 답 다 나왔습니다. 3번 비상방송 설비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도달하면 방송으로 화재 사실 알리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4번 이온화식 감지기와 광전식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죠. 맞죠? 연기는 크게 이온화식과 광전식이 있다. 많이 외웠던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1대1 접점 방식 요게 개별 신호인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런 지문들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제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1번, 3번, 4번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 위험물의 소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많이 봤네요. 기억 황린 삼류 위험물이지만 얘만 유일하게 물. 그죠? 보관도 물에 넣어서 보관하고. 맞죠? 니은 유황은 뭡니까? 이류죠. 이류 중에도 물론 금수성이 있지만은 유황은 물뿌리죠. 다음 디귿 경유 휘발유 멜륨이가 사류죠. 유류는 다 거의 대부분 무슨 소화약제? 포. 기억나죠? 몇 번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포. 다음 탄화 알루미늄, 알킬 알루미늄. 얘네들은 무조건 뭘 뿌려라 했습니까? 제가 모래 뿌려라. 알겠죠? 이산화탄소하고도 반응하는 놈들이니까 무조건 모래 뿌려라. 그죠?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0번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산화탄소 물론 무색 무치 맞습니다. 공기보다는 밀도가 크고요. 가라앉고 비전도성이죠. 비전도성이면서 질식 개념은 있지만 뭐 굳이 독성까지는 표현 안 해요. 알겠죠? 질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죽겠죠. 다음 2번 질식 소화 효과와 기화열 흡수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있다.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질식 냉각이죠. 맞죠? 질식 소화, 냉각 소화가 거의 뭐 주된 소화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삼류 위험물 사용 안 하죠. 삼류는 거의 뭐 황림 빼고는 그냥 모래. 알겠죠? 금수는 거의 모래. 이산화탄소하고도 반응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류 위험물도 마찬가지죠. 질식 효과가 없죠. 그래서 물 뿌린다 그랬죠. 그냥 오류는. 맞죠? 그죠? 질식 효과가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4번.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소화 약제가 뭡니까? 가압은 필요 있다 없다. 특별한 가압은 필요 없는 게 크게 두 가지 많이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자체 전기압으로 방사되는 거. 이산화탄소랑 뭐 할론 1301 정도만 외우라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참 21번 그래 이게 조금 난해했어요. 좀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내용이. 알겠죠? 여기 내용이 좀 많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건너뛰고 나중에 문제 풀고 시간 날 때 보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좀 속된 편으로 찍게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났다고 생각하고 1번 지방적 탄화수소인 메테인, 에테인 등의, 자, 아까 파라핀계 탄화수소라 그랬는데 지방족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화학 용어라서 그래요. 탄화수소인 메테인, 에테인, 메탄, 에탄이죠. 등의 수소 원자 일부 또는 전부가 할로겐 원소, 할로겐 원소입니다. 할로겐, 명명법이 할로겐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로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치환된 화합물이며, 요까지는 맞아요. 알겠죠? 우리가 할론 뭐 1301부터 연습한 다음에 무조건 17조 원소랑 결합한다고 돼 있습니다. 요까지는 맞는데 메테인, 에테인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 변화잖아요. 성질이 완전히 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볼 필요 없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게 자체가 다른 물질인데
완전히 다른 물질인데요, 뭐.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래 따지면 비슷한 거겠죠. H2O 물인데 H2O2 과산화수소거든. 다른 물질이에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하물며 얘네들은 치환돼서 들어왔는데 맞죠? 완전 다른 물질이죠. 화학적 성질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1번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답 아니구나. 다음 2번. 한론 1301과 한론 1211은 모두 상온사업에서 기체 맞습니다. 기체 맞고요. 자, 요까지는 우리가 좀 많이 받는 건데 그다음 유류화재, 전기화재 보통 BC급의 적응성이 있습니다. 요까지도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네요. 금속의 수소화합물, 삼유위험물입니다. 금속의 수소화합물입니다. 이게 삼유위험물 중에. 그리고 유기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은 몇 유예요? 5류예요. 적응성 없습니다. 질식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시간 남으면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남으면 머리 하얘지고요. 이게 기억 갑자기 안 나고 이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니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3번 한론 2402는 얘는 2로 시작하면 액체입니다. 이것도 요까지는 보통 줄쳐서 외우라 해요. 그리고 자체 독성이 많아요, 원래. 에? 자체 독성이 많아요. 그래서 안 쓰잖아요, 또. 잘. 그래서 이것도 깬또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4번 한론 1211은 자체 증기압이 낮아 저장 용기에 저장할 때 소화 약재의 원활한 방출을 위해 질소가스로 가압한다. 자, 이게 자체 압력이 되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문제 풀을 때 두 가지만 외우라 그랬거든요. 이산화탄소, 한론 1301만 외우라 그랬거든요. 깬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자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압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방 시설할 때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파트에서. 그래서 소화 약제할 때 얘기 안 했고 소방 시설에서 가스게 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자체 압력이 있는 거는 일단 이산화탄소는 다 외워져 있는데 한론 1301까지만 외워놔라. 나머지는 자체 압력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깬또로 약간 유추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21번은 좀 난이도 높았어요. 요게 좀 많이 틀렸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1번이랑 23번 결론적으로. 다음 22번. 자, 포소화 약제 이제 느낌 오죠? 계속 나오죠, 포도. 그죠? 다행히 그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1번. 불화담배포 소화 약제는 불 속의 계면 활성제를 첨가하여 담배포의 단점인 유동성을 보완했죠. 담배포는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화 속도 느리고 맞죠? 그래서 불화담배포는 불소를 첨가한 어떤 담배포에 첨가한 건데 이렇게 담배포의 단점을 되게 보완했다. 제가 그래서 수성마포의 단점 보완하고 몇 번 얘기했죠. 어떤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됐고 2번 알코올 포소화 약제는 주로 수용성이죠. 그래서 케톤, 알데히드, 아민유 다 수용성입니다. 할 수 있고 담배포 소화 약제는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 원료로 하며 내유성이 뛰어나면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표면화 주입 방식 가능한 게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수성막포랑 방금 받는 불화담배포.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죠. 소화 속도도 느린 편이고 얘네들은 유동성이 작아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의 합성 계면 활성제포는 유일하게 저팽창에서 고팽창. 그죠? 그래서 A급 화재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얘는. 다음 그 문제는 23번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근데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이게 어떤 의도냐면 23번 화염이 이제 불이 났어요. 이게 불이 난 지점입니다. 솔직히 뭐 여기 보니까 화염의 직경도 나왔는데 의미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의미 없고 다만 얘로부터 반경이 중심으로부터 반경이 그 몇 미터? 1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1미터. 반경이 몇 미터? 1미터 떨어진 지점. 쉽게 얘기하면 태양도 어떻게 보면 화원이잖아요. 태양도. 태양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무슨 형태로 퍼집니까? 구니까 온 사방으로 복사하는 형태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곳은 뭐 열의 이동 방식도 보통 세 가지는 있긴 있어요. 복사, 전도, 대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게 복사입니다. 복사. 물론 빛도 나고 에너지 원 중에 빛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에너지 종류는 많은데 이렇게 이런 한 지점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있을 때 의도가 뭐냐면 그 1m 던 지점에 전달되는 복사열 유속이 얼마냐? 복사열 유속하니까 뭐 속력 같은데 단위 면적당 얼마큼 열이 전달되느냐 이 말입니다. 단위를 보면은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킬로와트. 에너지 그냥 양 에너지 단위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시간당 에너지 양인데 이거는 그 퍼 미터의 제곱이죠. 어떤 단위 면적당 미터 제곱이 면적이잖아요. 맞죠? 어떤 단위 면적당 열이 얼마큼 도착하노? 요 정도 떨어지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불 피아노만 요만 많이 뜨뜻하고 덜 뜨뜻하고 하잖아요. 맞죠? 멀수록 적게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1m 지점, 50cm 지점 많이 뜨겁고 덜 뜨겁고 그죠? 열이 다 나가니까 그죠? 왜냐하면 나가면서 받는 면적이 넓어져 안 넓어져요? 자 보세요. 이게 하원이에요. 이게 다 공간이잖아요. 열이 이쪽만 갑니까? 다 가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봐야 돼요. 구면적을. 구면적에서 가는 양이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문제 의도는. 이 문제 의도는 내용은 별것 아니에요. 공식 알면 대부분 풀리는 문제인데 보통 기사 관리사급 돼야지 이 공식이 많이 유도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까지 파고 들어갈지 나도 몰랐죠. 솔직히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쩔 수 버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관리사 공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공식 또 기억나는 사람들, 관리사 공부를 했는데 이 공식 기억나는 사람들. 그 의도는 이겁니다. 요 정도 떨어진 지점에, 그래서 구면적당 보는 거예요. 구면적당. 그 구면적 보는 구면적 공식이 4파이 r 제곱이에요. 구면적이. 보통 원면적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구는 4파이 r 제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면적에 얘가 지금 나오는 에너지가 화염에서 열 방출되는 게 몇 킬로와트예요? 120이 올 거예요. 120이. 120이 올 거예요. 120이 근데 그 120이 골고루 가겠죠. 그 120 중에 얼마큼 오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특징 한 단위 면적당 이 전체 면적당 구 전체 면적당 그 뜻입니다. 뜻은 이해되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뭐냐면 구면적당 4파이 r 제곱당 보는 거예요. 그 단위가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킬로와트. 단위를 보면은 그래서 요 미터의 제곱을 통해서 이게 구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구면적. 미터의 제곱, 구면적. 그리고 킬로와트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양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화염의 열 방출률이 나왔네요. 맞죠? 그게 얼마로 되나요? 120kW가 여기서 쫙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게 골고루 가겠죠. 120 중에. 이거는 더 많이 가겠죠. 이건 좀 적게 가겠죠. 더 적게 가겠죠. 넓어지면 더 적게 가겠죠. 그죠? 그거. 그래서 열 방출량을 보는 거예요. 열 방출. 그래서 여기서는 열 방출률로 돼 있으니까 열 방출률로 놓을게요. 열 방출량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본다면 120kW가 화염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에너지 중에 보니까 갈로 다시 본다면 120kW인데 총 열 방출 에너지 중 복사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복사. 왜냐하면 문제에서 복사열 유속을 물었으니까 얼마큼 복사열이 오느냐. 얼마큼 복사열이 그 양 1로 봤을 때 0.5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분율하는 게. 총 1로 봤을 때 0.5가 복사열 형태로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복사 형태의 에너지는 0.5더라. 1이 가장 많은 거라고 한 50% 오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50%가 복사 에너지 열 형태로 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단위가 이게 킬로와트라고 돼 있죠. 이건 단위 없어요. 이거는 미터의 제곱이겠죠. 면적이니까 맞죠? 그래서 킬로와트 퍼 미터의 제곱으로 돼 있는 겁니다. 단위가. 요게.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계산하고 돼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원주율에 3.14 대신에 뭐 쓰라? 3 쓰고. 자, 여기서 반지름 요거거든요.
그 요거는 0.1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적은 거예요. 낚시지 0.1은 낚시죠. 요 반지름 요거 R. 여기 R. 왜냐면 요 정도 떨어진 시험에서 보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1의 제곱 이래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열 방출력 얼마? 120kW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분율은 복사의 분율은 0.5다 이 말입니다. 일로 봤을 때 한 50%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죠. 이래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2분의 예? 이거 5네 그냥 계산하니까. 맞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죠? 화염이 있으면 또 태양도 지구의 복사는 지구로 오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받는 게 아니죠. 태양은 골고루. 알겠죠? 그래서 어느 특정 지점에 1m 떨어진 지점에서 단위 면적당 얼마큼 오느냐 내한테. 양이 만약 120인데 한 5 정도 오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야, 24번 이거는 우리가 늘 샤틀리의 법칙 쓰는 거잖아요. 정말 많이 풀어봤죠?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웃긴 거는 가장 간단하게 나왔죠. 이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보세요. 혼합가스가요. 20, 40, 40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다행히 셋 다 가연성이죠. 그런데 왜 어려운 문제 보면은 가연성 한 2개, 불연수 기체 1개 넣고 하는 문제도 풀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려운 문제 그래 나올 수도 있는데 간단한 문제죠. 이래 되면 그냥 르샤틀리의 법칙 우리가 많이 받는 계산 문제씩 하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24번. 저는 그냥 고유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하한계. 그래서 이거 물었는 거고 L분의 100. 자, A부터 한다면 하한계가 얼마예요? 4. A부터 한다면 그리고 부피는 20 더하기 B 하한계 얼마? 20 부피 40 그리고 마지막 얘는 하한계가 10이고 40. 자 보세요. 요거 3개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00이라 그랬죠. 그죠? 왜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거 100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A, B, C 세 가지 가스가 있는데 A, B는 가연성인데 C는 아니더라 이 말이면 그럼 빼야죠. 그럼 100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만약에 C가 불연성 기체라면 빼야 됩니다. 그러면 20, 40이 얼마 넣어야 될까요? 60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건 셋 다 무슨 기체? 가연성. 맞죠? 다행히 출제 요인이 상당히 좀 양심적이네요. 예? 산수 실력 보는 게 아니고 진정한 왜 하느냐 이거 보는 거죠. 자 이거 얼마입니까? 5 요거 2 요거 4 그러면은 얼마죠? L은 뭐분의 뭐? 11분의 100인가요? 맞죠? 11분의 100 그럼 뭐 10은 안 되겠네요. 야 9점 얼마 나오겠네요. 답 유추할 수 있죠. 답 2번입니다. 다음 25번 뭐 이거는 틀리면 안 되겠네요.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위험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3번인데 자 1번은 칼륨은 알 거예요. 칼륨은 삼류 위험물이잖아요. 맞죠? 수소기체 나올 거고 탄화칼슘도 삼류잖아요. 그죠? 삼류. 얘는 뭐 나옵니까? 그렇죠. 아세틸렌. 그죠? 탁탁 이렇게 나와주면 되게 좋습니다. 다음에 과산화 나트륨이 몇 류일까요, 여러분들? 1류입니다. 요게 무기과산화물이죠. 이제 무기과산화물이 이래 나온다는 거죠. 제가 말한 거. 과산화 글자 보라고 했습니다. 나트륨만 보면 안 돼요. 이런 경우. 과산화가 먼저 있으면 과산화 봐야 돼. 무기과산화물이 이게. 산소 나오죠. 맞죠? 이거 1류입니다. 과산화 나트륨. 옆에다가 무기과산화물 적어보세요. 그럼 많이 딱 아는 1류죠. 산소기체 나오죠. 오황화인은 참고로 황화수소기체 발생합니다. 단원별 문제 풀 때 몇 번 좀 적어줬던 겁니다. 오황화인, 황화수소, 달걀 썩는 냄새, 유독가스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변별 있는 문제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지문에 조금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낯선 단어들 그 정도 있었고 21번이 깊이 들어갔던 문제고 21번이 좀 많이 좀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얼마든지 유추는 좀 가능했습니다만은 그렇고 23번은 그냥 안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알겠죠? 그래서 23번 자체는 뭐 크게 변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요거는 없고 그 올해는 문제가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방금 얘기했듯이 21번, 23번 빼고는 문제가 되게 평이했고 중하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문제를 본다면 왜 기본만 충실해도 다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였으니까. 다만 이제 중간 중간에 낯선 단어들 때문에 조금 혼란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실수 안 했다면은 한 두 문제 정도. 실수를 좀 하고 좀 낯선 단어들 때문에 헷갈렸다면 한 5문제까지 그 정도로 제가 조금 그래 잡았습니다. 그냥 수업을 이제 열심히 조금 들었다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좀 이런 걸 잘 연구해가지고 내년에도 한번 고득점을 해가지고 뭐 고득점보다는 붙어가지고 알겠죠? 정리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